그래서 오늘 할 거는 되게 성능이 잘 나오는, 거의 보장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 나오는 BNN에서 쓰는 기법이에요. CNN. 그래서 이제 CAM이라고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고, CNN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느 풀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있다 없다를 찾아내는 있다 없다. 이진 분류의 문제인데 있다 없다인데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이 어떤 CT 사진을 띄워주고 암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찾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결함 사진을 띄워놓고 결함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분류하는 건데 굉장히 성능이 잘 나와요. 그래서 현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는 이제 불량 데이터셋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어느 아키텍처들을 다루긴 해볼 텐데요. 이거는 있다 없다니까 없는 사진이 있어야 되고 있는 사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뭐 임포트 할 거 임포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위에 걸 사용할 거예요. 위에 거 한번 데이터셋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데이터셋이에요. 이거. 이게 어떤 한 명이 만든 것 같은데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기 집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를 못해가지고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화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본인이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계속 학습을 한 거야. 거기에 이제 주차 공간이 비었을 때랑 있을 때를 계속 이제 네트워크 카메라 녹화를 해서 그거를 데이터셋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주차장에 차가 있을 때 이미지와 없을 때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 사진을 촬영한 데이터 수집할 장소가 고정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 정확히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이나 CT 사진과 이렇게 고정적인 사진이 약간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거라서 그런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약 5기가 정도 돼 있고요. 5기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로 접근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캡을 가가지고 이 인증키 받는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세팅 가면 여기 API 키 있죠? 크리에이트 토큰으로 누르시면 아마 다운 될 거예요. 다운 되면은 거기에 내 아이디 그리고 나 인증키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저번에 바꿨더니 또 미스가 나네. 저도 최신 키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 시작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어차피 우리 콜앱에서 받는 거니까 네,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다운이 될 거고요. 연집을 앞서 풀어주시고 그럼 이렇게 데이터 폴더가 나오면서 프리 폴더랑 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풀이가 비어있는 거고 풀이 차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차 공간에 차 있다고 하면 뭐 한 대가 차 있을 수도 있고 두 대가 차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심플한 데이터 셋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차 있다, 프리하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금방 풀리겠네요.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로브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풀 밑에 모든 이미지 파일, 얘는 프리 폴더 밑에 왼쪽에 생성된 모든 JPG 파일을 로드하는 거고, 뭐 밑에 개수 세는 부분이 없네. 항상 이거 쓰는 이거를 하는 거 무조건 좋아요. 하시는 거. 적어 놓고 이미지 투 어레이. 이미지 투 어레이는 뭐겠어요? 배열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풀리스트에서 모든 거 얘네 인덱스 타입을 정의해주고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띄워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앞에 거 한번 띄워볼게요. 이미지 수는 열었네요. 2095 얘가 2095장 얘가 1067장 그러니까 차 있는 게 더 일단 좀 많네요. 근데 우리 이 정도면은 불균형 아니죠? 굉장히 이 정도면 충분하고 데이터는 그래봤더니 우리가 몇 개를 샘플로 뽑았더니 이게 차 있는 거 요게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기 집 앞에 공간에다가 데이터셋을 이렇게 수집을 한 거네요. 샘플을 뽑아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스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어그멘테이션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이미지 제너레이터라는 거 만들어서 뭐 회전도 시키고 시프팅도 해주고 높이 아래 그 다음에 밝기 그 다음에 셔 레인지 줌 레인지 이거 입력감도 좀 주어주고 밸리데이션 셋은 10%로 줘놓고 여기에 전처리 옵션을 줘놨네요. 밸리데이션 셋도 나눠놨고요. 그래서 데이터 셋을 모델에 집어넣기 전에 데이터 제너레이터 트레인 제너레이터나 밸리데이션 데이터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거는 디렉토리에 접근할 때 쓰는 그 함수예요. 그래서 위에 경로 왜냐면 파일 기반일 수도 있고 디렉토리 기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폴더가 상위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일 다루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함수도 써야 돼요. 우리 그때 욜로 할 때도 그렇죠? 이렇게 폴더 접근하는 거 달랐었죠? 그래서 상위 폴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는 224로 해놓고 클래시스는 이렇게 리트레가 뭐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모델로 하나를 뽑았다고 하면 얘는 두 개로 뽑을 거예요. 두 개로. 우리 댄스킨에서 마지막에 출력 얘기하는 거 출력. 그래서 1, 0으로 나오면은 얘는 풀인 거고 0, 1로 나오면은 풀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 거고 카테고리 컬 이진 분류니까 같이 사이즈 주고 그리고 트레이셋이니까 셔플 2로 해주고요. 베이저스 마찬가지고 얘는 여기 펄스 되겠죠. 나머지 똑같고 그래서 여기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2037, 325) 제너레이트 한 거.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베이스 모델에 우리 이제 모바일넷이라는 거에다 전이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하는 방법이 직접 CNN망을 설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직접 망 설계할 수도 있고 이미지 분야에서는 전이학습하는 게 일반적으로 성능이 되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넷은 이름처럼 모바일에서 모바일 환경에 특화되게 만들어놓은 네트워크 아키텍처예요. 이거 구울 거예요, 구울 거. 버전 2라서 완전 최신 건 아닌데 해보면 성능이 좋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F는 24, 24, 3이고 웨이트 여기 가중치 이미지넷은 구글에서 만든 걸로 1000개 이상의 사물을 분류해놓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이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약간 특징들, 피처들을 더 쉽게 모델이 뽑아낼 수 있도록 전이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는 아웃풋적으로 또 X 그 다음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1차원으로 핀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기억나시죠? 어떤 채널 각 층에 대해서 어떤 전역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각 채널별로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이 모델 받아서 얘를 1차원으로 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위에서 기존이랑 달리 두 개 뽑는다고 했어요. 두 개. 그렇죠. 원래 전에는 하나씩 뽑았는데 얘는 1, 0, 0, 1로 두 개를 뽑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로 해줘야지 되죠. 원래 1이 아니니까. 그렇죠. 1이었으면 시그모이드나 다른 거 사용했을 텐데 지금 두 개를 일단 뽑아내야 되니까
소프트맥스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고요. 네, 모델에다가 베이스 모델 넣고 아웃풋 주어놓고 네, 모델 컴파일에 옵티마이즈 아담 네, 카테고리 커커스 엔트로피 분류 문제니까 어큐러시로 하고요. 요약을 찍어봤더니까 우리가 전이학습 시키는 거니까 조금 복잡하겠죠, 망이. 2, 4, 2, 4, 3 인풋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전이학습의 기준 가지고 있던 모바일 네, 버전 2의 아키텍처가 되겠죠. 여기까지 쭉 복잡하죠. 어떤가요? 모델망이. 엄청나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한 거. 글로벌 에버리징도 피고, 여기서 두 개를 뽑아내는 거.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약식을 사용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전이학습 할 때는 어떤 웨이트 변경을 조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트레인 에이블 true로 주게 되면은 학습하는 동안 웨이트를 변경하지 않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학습하는 부분. 모바일 H5 이런 형식은 테스플로 케라스에서 사용하는 모델의 확장자 이름이에요. 모니터링은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로 하겠다. 세이브 베스트 온리. 베스트 모델을 결정할 거냐. 벌버스는 1로, 로고 옵션. 위에서 만들어 온 트레인 제너레이터나 밸리데이션 제너레이터, 네, 폭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여기하고, 어그멘테이션 하고, 아키텍처 만들어주고, 웨이트 변경 방지 옵션 주고, 학습 시작.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돌리는 동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얘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파일이. 모델.h.5라는 파일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각 에포크마다. 여기에 이제 밸리데이션 루스가 나오죠. 요거는 항상 낮아져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어큐러시는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지표 모니터링 할 때는. 만약에 이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끊고 다시 점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받은 거 중에서 베스트가 나중에 남을 거잖아요. 베스트 온리 옵션 줬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레이어의 마이너스 1이면 어디에요? 제일 마지막 의미하는 거죠. 우리 파이썬 문법에서. 제일 마지막. 거기서 get weight. 그래서 거기서 얘만 얻는다는 거예요. 인덱싱 해가지고. 차원수. 그 다음에 새롭게 모델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3이면 우리 위치가 어딘가요? 마이너스 3이면 아까 여기서. 어디에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잖아요. 그렇죠? 파이썬 문법 똑같아요. 마이너스 1.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얘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마지막 층. 여기 이제 주석에 보듯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전에 어떤 부분의 피처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전에 여기에 있을 때 어느 피처들을 사용을 하겠다. 여기에서 조금 튜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한 다음에 모델 한번 더 찍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로드 해가지고 샘플로 아무거나 하나 집어가지고 걔 이제 프로젝트에서 보는 거예요. 밑에는 그밖에 없고 얘는 이제 그려주는 거, 시각화하는 거. 여기 스키즈로 우리 펴주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컨버러시블 아웃풋 지금 이렇게 특정한 거 보실 수 있죠. 331. 그래서 7 곱하기 7 곱하기 1280 아까 위에 1280이었는데 얘를 지금 31 곱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즈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차원의 피처를 이용한다 했으니까. 여기 보면 아까 그렇죠. 요거만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얘 빼주고 다시 그 다음에 파이널 아웃풋에다가 넘퍼 연사 통해가지고 다시 리시앱 시킨 다음에 24, 24, 1080으로요. 그
다음에 웨이트 다시 리쉐입.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크기를 만나요. 2, 4, 2, 4, 1을. 약간 튜닝만 가있다고 보시면 되고, 정통 기법은 아니죠. 조금 어렵게 좀 해놓은 건데, 성능 높이기 위해서 좀 해본 부분이 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델을 어떻게, 어느 모델 망을 다루는 것도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밑에다 시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같이. 항상 궁금한 건 중간중간에 프린트 찍어보는 게 좋다고 했어요.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우리 디버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간중간의 부분들은 프린트 해보는 게 좋다.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하면 1차원으로 펴지니까 어떻게 돼요? 차원 축소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공간 정보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공간 정보. 공간 정보. 그렇죠. 원래 3차원에 있던 거를 지금 1차원으로 펴버리니까 차원 축소할 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CLP, CAM, 캠의 목적은 뭐예요? 공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우리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 그렇죠. 어느 공간에 대한 정보가 되게 중요하죠. 요 부분에 있다 없다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아키텍처랑 조금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여기 위에 기법을 적용했다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쉽죠? 공간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도 잃지 않기 위해서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하기 이전에 이 공간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피처들을 뽑아가지고 적용을 시킨 거예요. 왜냐면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하면은 1차원으로 플래트 내면서 공간 정보가 어떻게든 소실은 되게 일어나니까 그런 쪽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접근 방법도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 약간 기본적인 이론이나 이런 게 뒷받침 되어야 되는지가 조금 입증이 되는 부분이죠. 고정 객체뿐만 아니라 크기가 다른 비정형 객체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테스트 해볼게요. 어쨌든 차는 형태가 있잖아요. 이게 크든 작든. 근데 불 같은 거는 불, 연기 이런 거 형태가 있나요? 그렇죠. 애매하잖아요, 이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직접 실습해보면 이해하는 게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다 하시면은 이걸로 데이터셋 바꿔서 테스트 해보세요. 일단은 데이터셋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해만 하고 계시면 간단하고요. 일단 다운받을 때 위에 요경로로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러면 그 폴더로 떨어질 거고요. 이거 풀면은 이렇게 파이어 데이터셋 폴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근데 다른 걸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바꾸면 소스를 좀 편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얘를 그냥 바꿔버리면 되죠, 이름을.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 폴더 이름을 만들어 놓고 화면 안 보여요? 잠깐 프리뷰를 했나 보네. 여기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살펴보면 확장자들이 얘는 PNG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NG로 다 바꿔주고요. 루트 폴더 이름 우리 욜로 했을 때 최상위 프로젝트 폴더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수 찍어보고 아무튼 똑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불이 있는 사진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확인해봤고 트레이도 똑같아요. 필요 없고 아그멘테이션 개수가 출력된 거 볼 수 있고요. 여기도 건들 거 없고 학습시켜 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찍어봤어요. 히스토리 변수 안에 있는 거. 근데 보니까 트레인 뉴스는 좋은데 일단 여기 밸리데이션은 여기서 그냥 뚝 떨어져 버리죠. 네. 근데 여기서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CAM 모델이니까 큐러시도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웹포커스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끝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5, 4번
네 번에 끝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그쵸?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똑같으니까 얘는 적정 f곡선 4 이거만 보고 판단하면 그렇고요. 똑같고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100% 논파이어다라고 나왔어요. 이건 제가 이제 가공을 했고요. 실제로 없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안개니까 의심되니까 다른 사진 하나 더 했어요. 얘를 했는데 얘는 2.03% 논파이어래.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숫자가 낮긴 하죠. 뭐 확신하는 조금 정도가 좀 낮긴 한데 어느 부분을 뭐 판단하는지 보니까 밑에 부분 빨간색 이 부분을 보고 2.03% 논파이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말은 뭐예요? 97.97% 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진분류를 뽑았잖아요. 뽑았는데 01, 10을 뽑았으니까 소프트맥스 뽑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덮어 씌웠을 때는 이렇게 이 부분 모델은 여기를 보고 이 부분에 파이어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실제 이 데이터셋은 그 나사에서 만든 데이터셋이에요. 약간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공한 데이터도 좀 있고 개수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어떤 있다 없다라는 걸 분류했을 때는 굉장히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객체들이 정형 객체든 어떤 형태가 있는 객체든 이런 불과 연기 같은 객체든 판단을 쉽다. 잘 된다. 왜냐면은 이런 안개랑도 구분하는 거 보면 그쵸? 이 부분을 보고 판단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뎁스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제 공간에 대한 픽셀 값에 대한 학습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잘 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 빨간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약간 블러링 효과가 같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알파 값을 줘가지고 약간 조금 눈으로 도드라지는 건데 공간에 대한 픽셀 값에 대한 게 민감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0에서 255로 한 픽셀에 대한 색깔을 표현하잖아요. 아마 빨간색이면은 뭐 어느 값 이상일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조금 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분류를 할 때. 이 정도로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하셔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데이터 바꿔가면서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뭔가 에러가 뜰 수도 있죠. 에러가 뜨면, 내가 뭐 폴더명이 잘못돼서 그런 거구나. 아니면 확장자가 잘못돼서 그런 거구나. 이런 거는 많이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레이드 캠은 앞에만 이제 그레이드가 붙었죠. CAM 똑같은 건데, 그레이드가 이제 그라디언트 웨이티드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우리가 아까 망을 살짝 건드렸잖아요. 그거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출력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특성 맵, 피처 맵에다가 그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만들어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파생돼서 나온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래드캠이 더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얘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wget으로, 이게 이제 도그 임플레멘테이션 이렇게 결막형 데이터셋이에요. 거기를 GitHub에 올려놓은 거를 가져오는 거고, 이 데이터셋은 원래는 AI 허브에 있어요. AI 허브에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일부분만 가져온 거고, 살짝 징그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눈 사진 확대한 거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려견들 어떤 눈 알 사진을 보고, 결막염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결막염을 진단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비슷한 눈 질환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드캠으로. 그래서 패스아이 비전 요거를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약간 요것도 요즘에 조금 트렌디한 우리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그 다음 한 종류 계열로 있는 거예요. 패스AI라는 요 프레임워크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패스 정해놓고 우리 루트 경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조금 특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약간 객체 만드는 게 좀 간단해요. 블락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미지 블락, 카테고리 블락, 인풋 아웃풋, get 이미지 파일스 얘는 이제 파이썬의 필러로 사용해서 가져오는 거고 get y는 그냥 폴더 그 다음에 로더는 여기 경로 데이터 로더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옆폴더. 네거티브 파티가 있네요. 양성, 음성이 되겠죠? 좀 징그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번에 했더니 그거 징그럽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건너서 보세요. 눈에 대한 거. 음성이고 이게 양성이다. 여기 뭐 이렇게 눈 질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쪽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데이터를 로더해서 이런 걸 본 거고 비전 러너로 해서 리즈넷 여기로 전위학습을 시킬 거예요. 똑같이 뒤에 있는 거는 우리 네트워크 모델일 수도 있고 모델의 레이어 개수 리즈넷은 이미지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분야죠. 많이 쓰는 거고 욜로의 백본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8, 50, 뭐 101 굉장히 많아요. 네, 오늘 지금은 가벼운 모델로 파인 튜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튜닝도 뭐가 없어요. 그냥 파인 튜닝 F4 주면 끝. 지금 3회 포크죠. 3회 포크. 그래서 얘도 굉장히 페이스타입에 특이한 거죠. 어큐러시 나하고 걸린 시간, 속도가 엄청 빠르죠. 트레인 로스, 베리데이션 로스. 요게 지금 우리가 런이라는 변수에 넣어놨으니까 여기로 접근을 하면 또 우리가 이 훈련한 거의 과정을 시각화하거나 또 변수들을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이제 정답이고 밑에가 추론한 거. 거의 지금 거의 100% 가까우니까 여기에 있는 사진들은 다 정답이 맞았네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뭐 소스 수정 안 했으니까 전 처리하고 언스키즈는 우리 다시 스키즈한 거 반대잖아요. 그렇죠? 평탄한 거에 반대. 로드해주고 시각까지 뿌리는 거. 왜냐면은 지금 사진을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1, 2, 3 이거 뭐예요, 여러분?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 로더 개수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채널이고. 24는 똑같은 우리 레졸루션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훅이라는 게 있고, 여기 훅, BWD라는 게 있어요. 이런 함수들은 여기 공식 문서에서 정의한 역전파의 그라디언트를 가져오는 함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공간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레이드 캠은 여기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클래스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레이어에서 활성화 함수랑 역전파된 그라디언트를 가져오기 위한 함수들이에요. 훅이 이제 아까 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get 그레이드 함수를 호출해서 이 안에다가 지금 여기는 넣어놓은 거죠. 위에 정의한 함수들을 마이너스 1 마지막에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레이어에서 마지막 레이어에서 어떤 피처들에 대한 거, 공간들에 관련된 정보를 훅 해서 우리가 가중치로 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리턴 받아놓고. 보면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형성화 돼 있어요.
심의앱을 Z 스타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양성부터 보면, 양성. 똑같아, 히트맵은. 요 부분을 보고, 내가 결막염이라고 진단했다. 이 말이에요. 음성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받고, 음성으로 진단했다. 이 부분 되겠죠? 좀 징그러울 수 있으니까 사진은 좀 빼도록 하고. 아까 설명했던 캠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정형화된 틀은 있지만, 그렇죠. 약간 또 이제 아키텍처가 다르다 보니까 낯설 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요거,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레이어, 마지막 특정 레이어. 이거는 레이어는 어디 맘이에요. 자기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어떤 레이어에서 그라디언트를 추출해가지고, 그렇죠. 추출해가지고 지금 곱했잖아요. 그렇죠. 그 웨이트. 그 웨이트를 반영하고 얘를 반영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곱했으니까. 반영해서 그 다음에 히트맵을 리턴해준 거. 요게 가장 큰 부분이고. 이 위에들은 이 함수.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그걸 히트맵에 반영을 했다. 왜냐면 히트맵이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지 그걸 말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지금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려면 동일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렇죠. 이 아키텍처를 활용해보고 아까 전에 있는 아키텍처 활용해보고 이렇게 대조해서 해보시면은 어떤 게 더 잘 되더라 이런 것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겠죠. 클래시피케이션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이제 알 거예요. 이렇게 루트 경로 안에 분류 폴더 안에다가 분류할 데이터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라벨이 따로 없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딥러닝에서. 이것도 데이터셋 집어넣어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